안녕하세요. 주식의 정평택 도비예요. 네, 오늘은 요즘 새해가 밝았는데 제가 코스피에서 보유한 이 성신양회 그리고 CJ제일제당 그리고 강관주 삼형제 넥스틸, 휴스틸, 세아제강은 뚝뚝 떨어지고 있네요. 이런 때 전 안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들 하시는 말씀 보면 좀 이런 보유 주식이 떨어지면 견디기 힘들구나,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나 뭔가 좀 심리적인 여러분의 위안을 위해 좀 준비를 했어요. 딱 먼저 보면 제 왼손에는 이거 CJ 제일 자단 걸 사야 되는데 백설 걸 샀네.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번부터는 CJ 제일 자단 걸로 살게요. 아무튼 이 백설 카놀라유 있잖아요. 네, 이걸 제가 만약에 다 쓰면은 이 라벨 뜯고 이걸 버릴 거 아니에요. 저기 재활용 플라스틱에 딱 버리는데, 그럼 이게 제가 이걸 만약 버리게 되면은 과연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플라스틱으로서 재활용이 돼서 정말 또 다른 플라스틱 제품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제 희망사항은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안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에 기름 덕지덕지 묻어있고 밖에는 라벨 자국 제대로 못 되면 띡띡 묻어있고 하면 이걸 플라스틱으로 다시 재활용을 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져서 못 써요. 그러면 이거는 폐기물 업체에서 막상 가져갔는데 플라스틱으로는 재활용을 못 하겠네요. 호호 하면은 일반 쓰레기로 폐기를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일반 쓰레기로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근데 재활용하니까 또 이걸 핑계 삼아 한 잔 따게 되네. 얼어있어요. 지금 냉장고 꺼냈는데 왜 얼었지? 그래도 안 터지는군요. 네, 캔은 근데 아마 이게 뭐 붙어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블랑 1664 맛있는데 심지어 라벨도 안 붙어있고 깔끔합니다. 그래서 얘는 아마 분리수거해서 캔에 버리면은 캔으로 고철로 재활용을 되긴 할 것 같아요. 어디다 쓸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간 아무튼 이게 재활용이라는 게 생각보다 효율이 높을 것 같진 않아요. 뭐 이 캔이 뭐 어디 재활용이 된다는들 뭐 뭐랄까 뭐 하이 퀄리티의 무슨 그런 전자제품에 쓰이는 철로는 못 쓸 것 같고, 한 번 더 이 맥주 캔이나 콜라 캔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얘 역시도 일반 쓰레기로 버려질 확률이 높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버리는 제품들이 안 그래도 일반 쓰레기로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도 많은데, 재활용한다고 버리는 것도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게 엄청 많겠죠. 막상 폐기물 처리반으로 가면은. 근데 문제는 2026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일반 쓰레기로 폐기물 매립하는 거를 이제 작업을 중단했다. 이제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1,000만 시민들이 쓰는 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전국 방방곡곡에 쓰레기 소각로를 찾아다니면서 폐기를 해야겠죠. 근데 쓰레기 소각로 요즘 보신 적 있어요? 전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우리 동네 쓰레기 소각장 하나 만들자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여기 평택에. 근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거부됐죠. 네, 이거 쓰레기 소각장 만들자 하면은 그 어느 대통령이 만들자고 제안해도 전국 진짜 북한 빼고 이 38선 밑에 있는 모든 시도에서 자기 동네 쓰레기 소각장 만든다면 이건 거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권의 가장 충성도가 높은 저기
전남 쪽에서도 아마 광주광역시에 광주 시민들을 위해 폐기하는 광주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 폐기를 위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겠다 하면 아마 그쪽 민심이 돌아설 확률이 높을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쓰레기 소각장은 혐오 시설로 지금 인식이 돼 있고, 이건 거의 지지 정당을 바꿀 수준으로 쓰레기 문제는 지금 뭔가 중요 영향성이 좀 커져 있죠. 네,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할 때 킬로그램당 철 폐기 비용이 올해, 내년, 내후년 거의 막 배씩, 2배씩 막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보니까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던데, 음식 쓰레기도 물론 폐기 비용이 얼마 안 하긴 하지만 이게 꽤 1.5배인가? 2배인가? 하여튼 해가 가면서 그렇게 크게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환경 오염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나 국민들의 인식 자체가 뭔가 좀 더 예민해지고 있다는 느낌이고, 그리고 당장 지금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발생한 폐기 비용도 일반 폐기물도 서울시에 자체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전국으로 이거 쓰레기 소각을 위해서 뭔가 따로 지침이 나와야 할 판이에요. 그리고 저희 음식 쓰레기 처리 비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 해마다 늘어나는 걸 보면 알겠지만, 쓰레기 폐기 비용에는 당장 소각로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 만드세요, 쓰레기 소각로를 지금 만드세요, 안 만들면 지금 우리 쓰레기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해서 국민들의 민심을 무시하고 그냥 다 때려 박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설 소각기관 시멘트 회사에 이걸 의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시멘트 회사에서도 환경 처리 비용 이거를 지금 우리 아파트 음식물 처리 비용처럼 이게 정가가 정해진 게 아니야. 이게 거의 시가 수준으로 이걸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건설 경기에 턴어라운드에 관계없이 환경 처리비로 시멘트 회사가 또 돈을 벌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올해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멘트 주식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다르게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건 사실 좀 이해 불가한 주식의 흐름이에요. 이때 기회를 타서 전 성신양해를 더 사야 된다 생각해요. 네. 그리고 시멘트 주식 중에 성신양해를 특히 꼽은 이유는 산표야, 제가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자산주 테마가 붙으면서 올라가 버렸잖아요. 산표 이제 당분간 거들떠 보면 안 돼. 근데 다른 시멘트 중에 성신양해는 우리나라에 공장도 물론 있지만 저기 사우디, 베트남, 싱가포르 이런 동남아 쪽에 동남아랑 사우디에 공장이 많아요. 그래서 저기서 사우디 네옴시티 같은 모멘텀이 하나 터져주면은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또 상한가를 한번 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성신양해를 선택한 거고, 성신양해 외의 시멘트 주식들도 뭔가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한 이 환경 처리 비용에 대한 수혜를 올해부터 입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성신양해가 작년에 산표처럼 연상을 친다 하면은 성신양해를 팔고 아세아 시멘트로 갈아타거나 이렇게 좀 전략을, 혹시 산표가 또 3천 이하로 내려가면 산표를 사도 되고, 그렇게 좀 갈아타기를 해도 되고, 분명히 시멘트 업체는 이 환경 처리 비용에 대해서 정부와 딜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 생긴 거예요. 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주가 부양에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성신량이 전 계속 사고 있고 지금 6,000주 이상 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베네수엘라,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하는 거 보셨죠? 저도 이건 정말 예상을 못했는데, 그래서 뭐 미국 원유 채굴주, 우리나라에는 강관 주식의 넥스틸의 테마가 붙어서 빡 올랐다가 베네수엘라의 그 수많은 그 유전들을 채굴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빡 올랐다가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2년 안에 또 이 뭔가 베네수엘라 유전들의 인프라를 2년 안에 설치해서 유가를 마구마구 원유를 마구마구 뽑겠다 얘기하니까 또 50대에 저유가 기조가 오래 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또 유가 주식들 그 미국 정유주들이랑 한국의 강관주 이 송유관 유전관 만드는 강관주도 주가 다 다시 내려앉았어요. 근데 전 이게 정말 재밌던 게 트럼프는 이제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 다음 잡아야 될 건 러시아예요. 근데 러시아는 때려 잡아도 되고 친구해서 악수해서 잡아도 돼요. 네, 왜냐하면 어떻게든 러시아가 미국 편이 되거나 아니면 미국의 적이 돼서 때려 잡더라도 러시아에 뭐 문제가 생기면 당장 지금 굳이 러시아를 언급한 이유는 지금 중국이 베네수엘라랑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싸게 수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물건이 비록 석탄 경제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에너지가 석탄 에너지랑 원전이 큰 역할을 한 것도 있지만 원유를 싸게 들여오기 때문에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전 세계 제조업의 중심이 된 아직까지 전 세계 제조업의 중심 국가로 유지를 할 수 있는 든든한 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는 너무 쉽게 잡았잖아요. 러시아는 악수를 해서 잡으려는데 때려잡아도 별 특이사항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저유가 얘기를 하면서 전 농담처럼 선거철까지는 저럴 것 같아요. 중간 선거까지. 근데 이런 저유가를 하면 사실 미국의 정유주들이 제일 손해인 거예요. 지금 유가가 이렇게 싼데. 그래서 선거 끝나면은 미국 정유주들이 뭐 사우디 가서 고생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셰일가스 파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유가를 올려줘야 얘들이 살거든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친구이지만 저랑 나이는 같은 빈살마 황태자도 유가가 올라가야 네옴시티 사업도 하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동계올림픽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면 올해 말 내년에는 혹은 내년 초부터 늦으면 내년 중순부터 유가 많이 오를 거예요. 이건 거의 제가 뭐 예언처럼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저유가 가지고 막 트럼프가 조절조절 되는 거는 진짜 선거를 위한 거의 포퓰리즘에 가깝다 생각해요. 그리고 중국으로 원유가 싸게 들어가는 두 가지 파이프, 베네수엘라를 일단 잡았으니까 러시아만 뭔가 구슬려서 잡든 아니면 때려 잡든 러시아만 잡고 나면은 이제부터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유가를 올려서 트럼프는 본인이 중국을 확 때려잡은 대통령으로 영원히 미국 역사에 남기 위해 유가를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넥스틸, 휴스틸, 세아제강 언제 이랬냐는 듯이 진짜 막 더블 감리는 일단 홈런 치고 시작할 거예요. 제 말이 농담 같지만 그때가 되면은 저 평택 도비라는 저 아저씨가 왜 저런 소리를 했었나 그게 나중에 이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CJ 제일제당 있잖아요. 얘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매출이 한국에서 반, 해외에서 반입니다. 그러면 매출의 절반은 원화, 절반은 달러로 나간다. 근데
문제는 원자재가 달러로 다 들어온 거예요. 밀이든 뭐 콩이든 뭐든. 그러다 보니까 그 팜유든 다 달러로 사오다 보니까 지금 강달러 기조에서 이 기업은 좀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영업이익이든 순이익이든 지금 많이 꼬라박아서 지금 박혀 있는데, 트럼프가 하는 행동이랑 말을 잘 보세요. 한 국가인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체포했어요. 뭐 거의 작전 시작한 지 뭐 한 달도 안 돼서, 한 달 가까이 됐나? 정확히는 모르겠어. 근데 진짜 작전 시작하고 얼마 안 되는 시간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는데, 금리 인하 이거 진짜 금리 인하 뭐 1% 넘게 하는 건 못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 파월만 내려오고 트럼프 입맛에 딱 맞는 사람만 연준 의장으로 꼽으면은 금리 인하 거의 한순간에 1.5%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전부터 하는 얘기가 약달러잖아요. 뭐 1200대까지 못 가더라도 1400은 무조건 깨질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CJ제일제당은 안 그래도 적자는 사료 사업을 팔아버려가지고 지금 재무구조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순이익이랑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한 얘기는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성신양회, CJ제일제당, 그리고 강관주, 삼형제인, 넥스틸, 휴스틸, 세아제강을 걱정 안 하고 그냥 주가 떨어질 때마다 그냥 사모은 이유가 되겠고, 그리고 로스트님 저한테 이런 막 주가 떨어지면 불안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도 아니고, 그리고 이 기업의 재무가 어떻습니까? 좀 봐주실 수 있나, 이런 얘기를 뭐 구독자님들 저에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제가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구독자님, 제 이 영상 보신 분들이 60대 이상이다, 난 60대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영상만 보고 얘가 사는 종목이 있네 하면 그냥 따라 사셔도 되고, 이거 살까요 팔까요 이거 그냥 저한테 물어보고 답 받아서 사라면 사고 팔아면 팔아도 사실 되긴 돼요. 네. 그런데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나보다 어리다, 혹은 50대 이하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부터 살아온 인생만큼 주식 투자를 더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사실 이 기업 재무제표가 어떻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 저는 대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 조금 고민이 돼. 네. 왜? 얘들이 나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서 뭔가 찾아보는 능력을 키워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걸 바로바로 말해주는 게 맞을까? 좀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네. 그런데 일단 제가 어떤 기업이든 스터디 하려는 게 있으면 재무제표를 보고 공부하는 게 저한테는 이롭거든요. 그래서 전 일단 최대한 이거 어제 얘기한 EPM만 해도 그래. 에볼루션 페트롤리움인가? 그 기업만 해도 그래. 제가 이 기업을 보고 일단 저는 분석하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전 일단 보고 답은 드리는데, 저보다 젊으신 분들은 뭔가 조금 더 저보다 적극적으로 재무제표를 보고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얘기한 시멘트, 성신형의 CJ제일제당, 그리고 강관주, 얘네들은
저는 걱정 없이 사야 된다는 확신을 걱정 없이 지금 마음껏 사도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스터디를 하니까. 네. 그런데 뭔가 내가 충분히 이 기업에 대해서 학습이 돼 있고, 그래서 확신이 있으면은 사실 뭔가 불안하지가 않아요. 주가가 떨어져도. 네. 미래의 주가는 뭔가 어떻게 보면 좀 종교의 개념이랑도 비슷해요. 네. 하느님 있는데 지금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구약 성서를 보면서 이런 하느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하느님이 존재를 지금 믿고 그분이 성경에 남긴 이런 말들을 보고 신앙심을 갖고 따르는 거예요. 네. 이슬람도 이슬람 경전에 그런 적혀진 지침을 보고 알라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고, 불교도 부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너 증명할 수 있어? 하는데 경전을 보고 지금까지 남긴 족적들을 보고 그분을 부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는 돈을 신봉한다 그런 개념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다만 단순한 돈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내가 학습한 만큼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돈의 흐름과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존재하는 산업군에 대해 학습한 만큼 그 미래의 주가가 보이기 때문에 자기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기업이 아무리 주가가 떨어져도.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구독자님들은 다 저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셔서 더 탄탄하게 저보다 더 수익률 높게, 그리고 주가가 빠져도 걱정 안 하고 자기가 선택한 종목은 그냥 무조건 또 주가가 낮을 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거두셨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더. 물론 아직은 제가 방장이고 제가 이 방에서는 공부를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오늘 좀 말이 길어졌는데 괜히 술 먹어가지고 또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 꼰대도 아니고 네. 아무튼 제가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오늘 재활용 얘기한다고 이거 둘이 들고 왔다 괜히 마셨네요. 네. 그럼 결론은 수익이 날 때까지 내가 투자하는 종목을 확신을 가지고 보유하려면 정말 교인들이 성경을 읽듯이 이 종목의 산업군과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 학습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상하게 제가 주식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지금 목사님처럼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공부하고 또 하고 지금 최근엔 또 베트남 시장에 들어가려고 이 책 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 시장에도 제가 좀 발을 많이 뻗치고 싶어요. 지금 베트남 가스 주식 지금 하나 들고 있는데 베트남 주식이 2,500만 원 들어갔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제 자산을 넉넉히 펼쳐놓고 싶어요. 저는. 네. 규모가 얼마나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오랜만은 아니지만 그냥 방송 켠 김에 좀 얘기 좀 했어요. 재활용 얘기까지 하고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영상 끝까지 다 안 보셔도 되고 다 봐주면 고맙고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들 들어가시고 전 성신령에 매수 계속 할 거니까 CJ 질주당 그리고 강관주 삼형제 매수 계속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각자 제 말을 참고하셔도 좋고,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공부 더 해보시고 현명한 선택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빠이. 자, 내일도 화이팅. 금요일 하루 남았어요. 투자도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화이팅.